안녕하세요. 진주보건대 학우 여러분. 오늘은 9월 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이 벌써 개강하고 일주일이나 지난 시점인데요. 2학기를 시작하며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침 방송을 첫 번째로 하게 되어 더욱더 떨리고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방학 동안에 무엇을 하셨나요? 많이 놀다가 오셨나요? 저는 방학 동안에 알바를 하며 지냈었는데요. 더 놀지 못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겨울방학에는 더욱더 즐기며 할 거 해가면서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2학기를 시작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여러분들은 학교에 좀 적응을 하셨나요? 저는 방학을 했었나 싶을 정도로 그냥 방학 기간이 없었던 것처럼 느껴졌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태풍 기간으로 모두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번 주 올라오는 태풍은 옛날의 태풍 매니와 사스보다 더욱더 훨씬 위험하고 강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느 태풍보다 강력하고 위험한 태풍이 나타난 십자는 라오스라고 하는데요. 이 태풍의 이름 흰남노라고 합니다. 현재 직통으로 뚫고 가는 일본의 상황은 길가의 사람들 모두 날아가기는 물론 우산이 있으나 없으나 소용도 없고 비옷이 우산보다 훨씬 더 낫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힘없이 날아가게 되고 차들 또한 날아가게 된다고 하니 모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있는 명절에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면서 즐거운 한가위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만든 오늘의 단비가 가득하길 바라며 여기는 JHC 진주보건대 교육방송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주보건대 학우 여러분. 9월 7일 수요일입니다. 큰 피해가 우려되었던 태풍 흰남노가 다행히도 진주에 큰 피해를 주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 학우 여러분들의 강의 시간 변경이나 휴관과 같은 번거로운 일들이 생겨 많은 불편함을 겪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거리두기 없는 명절이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와 함께 일상생활을 한 지도 벌써 2년 9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번 추석은 거리두기와 모임 인원 제한이 없는 첫 명절인 만큼 개인위생과 일상 방역수칙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소개하는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위해 준수해야 할 일상 방역수칙과 연휴간 코로나19 의료정보에 대해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고향 출발 전에 코로나19 의심 증상인 발열이나 기침, 인후염, 근육통 등이 있으면 미리 진료를 받고 방문을 미루도록 합니다. 또한 어르신과 50대 및 기저질환 환자에게는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고 3밀이라고 하는 밀폐, 밀집, 밀접,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은 자제하는 것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이동 시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기차,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대화나 전화통화는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실내에서 음식 섭취는 가급적 피하고 음식 섭취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간단한 식음료 위주로 짧게 드시고 섭취 중에는 대화를 자제해야 합니다. 셋째, 가족 모임 시에는 고연령층 기저질환자가 포함된 만남 시에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내 환기는 주기적으로 철저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을 자주 씻고 식사를 할 때는 음식을 배식수저와 개인 접시를 사용해 개인별 덜어 먹기를 권고한다고 합니다. 넷째, 풍요로운 명절을 보낸 후 일상으로 돌아가기 전에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면 미리 검사하고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음성인 경우에도 증상이 있으면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개인 위생에 철저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연휴간 코로나19 의료 이용은 고속도로 휴게소 중 경기도 안성, 이천, 화천, 용인과 전남, 백양사, 한평청지, 고성녹차, 섬진강, 경남, 통도사 총 9개의 휴게소에서 임시 선별검사소 PCR 검사를 무료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의료상담센터와 행정안내센터는 중단 없이 운영 중이니 연휴 중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학기 중 쉬어갈 수 있는 연휴 기간 동안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더욱더 편안한 연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교차가 심해진 날씨에 건강과 안전 유의하시고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만든 오늘의 단비가 가득하길 바라며 여기는 진주보건대 JHC 교육방송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주보건대 학우 여러분. 9월 13일 화요일입니다. 모두들 이번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저는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온 동생과 친척들을 만나 이야기도 많이 하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하면서 살이 조금 올랐습니다. 여러분들의 추석은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오늘은 추석 연휴 동안 집에서 VOD로 가족과 함께 재밌게 본 영화 한 편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의 제목은 탑건2라고도 불리는 탑건 매버릭입니다. 탑건 매버릭은 올해 6월 22일에 개봉한 영화로 많이들 들어보셨거나 이미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영화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세계 최고의 파일럿이자 전설적인 인물인 매버릭은 자신이 졸업한 학교인 전투기 무기학교 속칭 탑건의 교관으로 임명되게 됩니다. 그는 탑건을 수석으로 졸업한 우등생 파일럿들만을 모아 가르치게 되었는데 매버릭의 명성을 모르던 파일럿들은 다들 수석 졸업생이라서 그런지 서로 자신이 최고라고 말하며 매버릭의 지식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실전을 방불케 하는 상공훈련에서 눈으로 봐도 힘든 매버릭의 전설적인 조종 실력에 모두가 압도되고 이후 매버릭의 지휘 아래 견고한 팀워크를 쌓아갑니다. 이후 처음 팀이 만들어진 이유인 테러 지원국의 공중 우량 방사능 시설 건설 계획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국경을 뛰어넘는 목숨이 걸린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임무 수행 과정에서 나오는 전투기 공중전 장면들은 이 영화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말로 설명하기 힘든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무엇인가 차오르게 할 정도로 재밌고 감명 깊었습니다. 영화가 진행되는 동안 인물들 간의 스토리는 탑건1을 읽는 내용이 나와 탑건1을 보고 이 영화를 보시는 게 더 좋긴 하지만 탑건 매버릭이라는 영화는 영화의 진행에 있어서 전혀 불편한 주문 정도가 아니었기에 바로 보셔도 좋습니다. 탑건 매버릭이라는 이 영화를 저의 인생 영화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재밌게 보았는데 여러분들도 재밌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만든 오늘의 단비가 가득하길 바라며 여기는 진주보건대학교 JHC 교육방송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건대 학우 여러분. 9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저는 요즘 강의를 듣기 위해 의자에 앉아있다 보면 허리가 자주 뻐근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앉아있는 시간이 긴 학생분들의 허리 건강을 위한 스트레칭 3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 따르면 허리 건강이 나빠질수록 ADL과 QOL 지수가 떨어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ADL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본 생활 동작을 의미하며 QOL은 삶의 가치관과 행복감 등을 포함한 삶의 질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 알려드릴 스트레칭은 허리 스트레칭입니다. 누워서 양무릎 끌어안기라고 하는데요. 천장을 보고 누운 후 무릎을 세워 산 모양으로 만듭니다. 그 다음 양손으로 무릎을 가슴 쪽으로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엉덩이가 뜰 정도로 허리를 둥글게 말고 이 자세를 10초간 유지합니다. 다시 처음 자세로 돌아가 10초를 쉽니다. 스트레칭 중 엉덩이를 들기 어렵다면 엉덩이 밑에 쿠션을 두도록 합니다. 이 스트레칭을 하면 등 허리근이 이완되고 좁아진 척추관과 추간공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허리 스트레칭은 한쪽 무릎 끌어안기입니다. 천장을 보고 누운 자세에서 양손으로 한쪽 무릎 뒤를 잡고 숨을 내쉬며 무릎을 천천히 잡아당깁니다. 이 자세를 10초간 유지한 후 다시 천장을 보고 눕는 자세로 돌아가 10초를 쉽니다. 총 3회 반복 후 반대쪽 다리도 진행합니다. 이 스트레칭을 통해 척추부터 하반신을 잇는 엉덩허리근을 이완시킬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드릴 허리 스트레칭은 한쪽 무릎 세워 고관절 늘리기입니다.
한쪽 무릎으로 선 다음 숨을 내쉬며 허리를 앞쪽으로 밀어냅니다. 이때 허리를 지나치게 젖히면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히 조절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아랫배부터 허벅지 앞면이 늘어나도록 의식하며 10초간 유지하도록 합니다. 이와 같은 동작을 3회 반복한 후 반대쪽 다리도 진행합니다. 허리는 신체의 중심이기도 하지만 삶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허리와 다리의 근력이 떨어지면 자연스레 행동 반경이 줄어들어 평범한 일상도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위한 시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만든 오늘의 담비가 가득하길 바라며 여기는 진주보건대학교 JHC 교육방송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주보건대 학우 여러분. 9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여러분은 피부 관리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오늘은 일상생활 속 건강하게 피부 좋아지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얼굴을 깨끗이 유지해야 합니다. 모든 먼지, 입자와 과도한 기름을 제거하기에 세안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피부 타입에 따라 하루에 2번 세안해야 합니다. 또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모든 메이크업을 지우고 피부 세포에 제품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고 피부가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두 번째로 충분한 보습을 주는 것입니다. 세안 후 바로 보습제를 바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보습제는 잔주름과 주름의 시작을 지연시킵니다. 피부 유형에 맞는 보습제로 충분한 보습을 주는 것이 피부에 주름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각질 제거를 해야 합니다. 피부 각질을 제거하면 모공을 막는 데 도움이 되는 죽은 세포가 제거됩니다. 스크러빙을 통해 블랙헤드를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가벼운 스크럽을 사용하거나 일주일에 2번 정기적으로 사용하여 은은하고 윤기 나는 피부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이 문지르면 피부의 천연 오일이 고갈되어 건조하고 가려울 수 있으므로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은 비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비타민C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비타민C는 피부 손상 요인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는 항산화제입니다. 피부의 탄력을 결정하는 콜라겐을 생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식단을 섭취하는 것은 노화를 지연시키는 데도 필수적입니다. 또한 딸기, 고추, 브로콜리, 감귤류와 같은 식품공급원은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유기공급원을 통해 비타민을 섭취하는 것은 화학물질이 없기 때문에 보충제보다 적극 권장합니다. 다섯 번째로 물 섭취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완벽한 피부를 위해서는 최소한 1리터의 물을 섭취해야 좋습니다. 물은 신체가 피부를 손상시키는 화학물질, 독소 및 과도한 염분을 깨끗이 씻어내도록 합니다. 이 밖에도 산책하기, 8시간 이상의 수면, 자외선 차단제 사용, 베개 시트를 바꾸기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깨끗한 피부를 위해 간단한 일상적인 것부터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만든 오늘의 담비가 가득하길 바라며 여기는 진주보건대 JHC 교육방송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주보건대 학우 여러분. 오늘은 9월 7일 수요일입니다. 학우 여러분, 오늘은 집에서 만들어 먹기 좋은 홍합배 레시피 5가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간단한 아이스티의 샷츠가는 먼저 물에 진하게 녹인 커피를 넣고 아이스티 가루를 넣고 시원하게 얼음을 넣어주면 간단하지만 달달한 아이스티의 샷츠가가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그린티 라떼입니다. 먼저 우유 1컵에 그린티 파우더 3스푼을 넣어줍니다. 거기에 연유 3스푼 넣으며 취향껏 넣어줍니다. 그리고 얼음을 적당히 넣어주면 그린티 라떼가 완성이 됩니다. 녹차 아이스크림을 넣는 것은 선택사항입니다. 녹차를 좋아하신다면 아이스크림을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이슈페너가 있습니다. 아이슈페너는 진하게 녹인 얼음물에 얼음을 적당히 넣어 물로 농도를 맞춰줍니다.
그 후 아인슈페너에 빠질 수 없는 생크림을 커피 위에 넉넉히 올려줍니다. 거기에 연유를 조금 뿌려 드시면 집에서 만든 아인슈페너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조리뽕 쉐이크가 있는데요. 우유 한 잔에 얼음을 적당히 넣고 조리뽕을 믹서 위에 넣고 식히는 식감으로 갈아줍니다. 그 후에 조리뽕을 데코로 더 넣으시고 바닐라 아이스크림까지 올려주면 집에서 만든 조리뽕 쉐이크가 완성됩니다. 마지막으로 딸기 라떼인데요. 딸기 5개, 6개를 컵에 뭉개듯이 으깨지게 하고 우유를 넣고 연유를 취향껏 얼음을 넣어주면 시원하고 상큼한 딸기 라떼를 집에서 드실 수 있습니다. 카페에서 사 먹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집에서 만들면서 가족들과 즐거운 추억을 쌓으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만든 오늘의 단비가 가득하길 바라며 여기는 진주보건대학교 JHC 교육방송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주보건대 학우 여러분. 9월 16일 금요일입니다. 벌써 2학기가 시작한 지도 어느새 3주가 지났습니다. 1학기 때 방송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학기라니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것이 더 잘 느껴지는 것이 제가 1학기 때 소개했었던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그 책이 2편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김우현 작가가 쓴 불편한 편의점 2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편에는 그 당시 계절과 맞게 봄 느낌이 물씬 나는 벚꽃이 한가득한 편의점 그림이 표지였는데요. 이번에는 햇빛 쨍쨍한 여름 느낌 나는 편의점이 표지여서 표지부터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70만 독자들의 지친 하루를 위로하는 올웨이즈 편의점은 오늘도 문을 여는 것으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서울역 노숙인이던 독고가 편의점의 야간 아르바이트를 직원으로 일하면서 시작되는 1편의 이야기 이후 1년 반이 흘렀는데요. 올웨이즈 편의점의 여름, 독고의 후임으로 밤 시간을 책임지던 곽 씨가 그만두고 새 야간 아르바이트를 구하면서 편의점은 다시 한번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커다란 덩치가 느린 행동이 독고를 연상시키는 이 남자, 어수룩한 수사쟁이가 황금배라는 이름 대신 홍금보라는 별명이 적힌 명찰을 가슴에 달고 마냥 느긋하게 손님들을 맞습니다. 거절당해도 굴하지 않고 자꾸 말을 붙이는 편의점 계산은 금배의 넉넉한 마음씨와 함께 지친 하루 끝 편의점의 여름밤을 이야기를 담은 내용입니다. 편의점의 여름밤을 함께 즐겨보시는 것은 어떤가요? 이제 끝나가고 있는 여름이 아쉬우시다면 이 책을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만든 오늘의 단비가 가득하길 바라며 여기는 진주보건대학교 JHC 교육방송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주보건대 학우 여러분. 오늘은 9월 19일 월요일입니다. 벌써 개강하고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실감하고 계시나요? 개강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시험 기간도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중간고사가 대략 한 달 정도 남은 지금 이 시기에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며 그것이 아니라 조금 더 있다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엔 사람마다 각자의 공부법, 성향, 스타일에 따라서 다 다른 시기에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시험도 모두 파이팅해서 쳐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번 주 목요일부터 열리는 축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기대가 되는 분들도 있는 반면 별로 그렇게까지 많이 기대가 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인데요. 저는 저의 대학 생활에서 첫 축제이기에 살짝의 설렘과 기대가 반반씩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대학 축제의 묘미란 맛있는 음식들이 한껏 준비되어 있는 그 자리에서 이걸 먹지 저걸 먹지 하다가 친구들과 둘 다 사서 나눠 먹고 맛있는 음식을 사 먹으면서 축제에 오신 연예인들을 보며 다양한 즐거움과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축제가 가장 재미있고 즐거운 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로 먼저 하겠다니 끼어들기보다는 질서 그리고 순서,
차례 각자의 자리에서 기다리며 다른 사고로 이어지지 않게 어떤 사고도 일어나지 않게 조심해서 즐겁고 재미난 축제가 되도록 합시다.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만든 오늘의 단비가 가득하길 바라며 여기는 진주보건대학교 JHC 교육방송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주보건대학교 여러분. 9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진주에서 갔다 오기 편한 거리에 있는 경남의 9월 축제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밀양에서 열리는 아리랑 대축제입니다. 밀양 아리랑 대축제는 9월 22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행사로 2012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밀양 아리랑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열리는 축제입니다. 1957년 밀양문화제로 시작해 경남을 대표하는 향토축제로 자리매김했으며 밀양 아리랑 경연대회와 아리랑 체험, 각종 전통문화체험 등이 진행됩니다. 밀양 아리랑 대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밀양강 오디세이는 수천 년을 이어온 밀양의 역사와 밀양 아리랑을 결합해 창작한 판타지 뮤지컬로 눈을 뗄 수 없는 화려한 퍼포먼스와 아름다운 음악, 매력적인 스토리텔링으로 관람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남해에서 열리는 독일마을 맥주축제입니다. 독일마을 맥주축제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진행되는 행사입니다. 개최 10주년을 맞아 3년 만에 개최되는 남해 독일마을 맥주축제는 화려한 꽃장식과 오크통 마차, 흥겨운 음악과 활기찬 행진, 주민과 관광객이 하나 되는 개막식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옥토버 나이트, 유럽 문화 공연, 독일 전통 의상 대여, 비어 핑퐁 게임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까지 알차게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국적인 풍경과 다채로운 프로그램, 다양한 먹거리가 가득한 남해 독일마을 맥주축제에서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고 낭만과 흥겨움이 가득한 추억을 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산청에서 열리는 한방약초축제입니다. 1000여 종이 넘는 약초가 자생하는 약초의 보물창고이기도 한 지리산을 품은 산청은 질 좋은 약초를 구하기 쉬워 동의보감의 저자인 구암 허준 선생을 비롯한 수많은 명의들이 의학 공부와 의술을 펼쳤던 곳이라고 합니다. 한방진료와 한방침 등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산청 해민서를 비롯해 보약체험, 약초 조격체험, 웰니스 체험 등 다양한 힐링 체험이 가능하며 조선시대 어이와 의녀 의상 입어보기 체험, 전통 다래 체험, 민속놀이 체험 등 재미있는 체험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9월 사랑하는 연인, 가족 혹은 마음 맞는 친구들과 함께 축제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만든 오늘의 단비가 가득하길 바라며 여기는 진주보건대학교 JHC 교육방송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주보건대 학우 여러분. 9월 21일 수요일입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제48회 한가람 축제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진주보건대학교 운동장에서 각종 행사와 가수분들의 무대로 더욱더 알찬 축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우 여러분들의 학기 중 각종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남은 이번 주는 홀가분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식중독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요리 재료를 세척하고 섭취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요리 재료를 세척할 경우에 식중독에 걸릴 확률을 더 높이는 음식에 대해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생닭입니다. 마트에 가면 한 마리씩 포장된 생닭을 구입해서 요리를 하기 전 물로 충분히 씻어주게 되는데 생닭은 수돗물로 절대 씻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마트에 파는 50%가 넘는 비중으로 식중독을 일으키는 박테리아를 가지고 있어 끓이게 되면 자연스레 소멸하게 되지만 씻는 과정에서 그 균들이 싱크대와 그 주변으로 튈 수 있어 식중독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육류입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 표면에도 식중독을 유발하는 많은 병균들이 존재합니다. 육류도 씻는 과정에서 조리대 도구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고기는 씻지 말고 완전히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달걀입니다. 알을 낳기 전 블룸이라고 불리는 얇은 막이 껍질 위를 덮게 되는데 계란 껍질을 유심히 보면 겉면이 작은 모공과 같은 모습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박테리아의 침입으로부터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집에서 달걀을 씻게 되면 세균이 안으로 그대로 스며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걀은 그대로 냉장 보관해야 하며 섭취 시 완전히 익혀서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식약처에서 제안한 채소 세척법은 용기에 물을 담고 겉에서 전용 세제를 풀어 그 물에 과일이나 채소를 5분 이상 담가두어 식물 표면에 붙은 화학 성분과 이물질을 분리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 맑은 물에서 3번 이상 담가서 헹굽니다. 이때 흐르는 물보다 담가서 씻는 것이 훨씬 깨끗하게 잘 헹궈진다고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한 일주일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만든 오늘의 담비가 가득하길 바라며 여기는 진주보건대학교 JHC 교육방송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주보건대 학우 여러분. 9월 22일 목요일입니다. 가을 바람이 선선히 불어오는데 축제가 빠질 수 없는데요. 오늘은 10월 가까운 경남 지역 축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룡나라 고성에서는 2022년 경남 고성 공룡 세계 엑스포가 2022년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코로나 이후 개최되는 최대 행사로 다왕포 관광지에서 개최됩니다. 끝나지 않은 모험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룡 엑스포에서는 공룡을 주제로 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공룡 퍼레이드와 첨단 영상과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복원된 공룡을 만나볼 수 있는 공룡 5D 영상관, 오색빛깔 미디어 아트존, 다양한 공룡이 살아 숨쉬는 공룡 캐릭터관, 다채로운 공룡 체험 등을 구성하여 다양한 공룡 콘텐츠를 선보인다 합니다. 다음으로 진주 단강 유등축제가 빠질 수 없는데요. 가을밤을 아름답게 수놓은 진주대첩의 역사와 함께 이어져 내려오는 비축제인 유등축제는 임진왜란 당시 벌어진 진주선 전투에서 적군이 강을 건너려고 하자 강물 위에 유등을 띄어서 이를 저지했다고 합니다. 진주 단강 유등축제에서는 유등을 활용한 다채로운 전시와 체험을 진행합니다. 낮에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등불이 켜지면서 본격적으로 축제가 진행됩니다. 남강의 잔잔한 물결 위에 용, 봉황, 거북이 등 다양한 모양의 수상 등이 전시되며 수상 불꽃놀이와 펼쳐져 화려한 볼거리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천의 에어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항공기 부하로를 제작하고 운용한 발원지이며 국내에서 유일하게 항공기를 자체 생산, 수출하려는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다수의 항공우주산업체들이 활동하는 항공우주 산업의 중심 도시입니다. 무료 체험 비행, 실제 조종사들이 훈련할 때 사용하는 블랙 이글스 에어쇼, 호주 폴베넷 공개 비행 에어쇼, 블랙 이글스 전투기 가상현실 체험, 항공기 지상 전시 등 다양한 무료 체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2022년 사천 에어쇼에서는 공동 주최기관인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개발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지상 전시와 LAH 시험 비행도 펼쳐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선선한 가을에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가을 축제 어떠한가요? 이상으로 여러분이 만든 오늘의 담비가 가득하길 바라며 여기는 진주보건대학교 JHC 교육방송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주보건대 학우 여러분. 9월 28일 수요일입니다. 곧 10월을 앞두고 날씨가 쌀쌀해졌다 더웠다 하면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날씨일수록 감기나 다른 질병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오늘은 환절기에 나타나는 증상인 축원증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축원증은 갑작스러운 외부 기온 변화와 생체 리듬이 충돌하면서 나타납니다. 커지는 일교차에 적응하기 위해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갑상새 호르몬 분비량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피곤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가을철은 공기가 건조해지면서 호흡기의 점막이 마르게 됩니다. 그로 인해 밤 시간대 수면을 방해해 활동하는 낮에 피곤이 몰려오게 됩니다. 축원증은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하는 증상으로 알려졌지만 수면 시간이 충분한데도 피로가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축원증을 단순한 피로로 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일상에 지장이 생기는 것은 물론 안전상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년 중 11월에 졸음운전 사고가 늘어났는데 축원증과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2018년에서 2020년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가운데 졸음, 주시, 태만 사고는 11월에 급증했다고 합니다. 축원증은 개인마다 증상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피로감이 바탕이 됩니다. 보통 아침에 기상할 때 개운함보다는 피곤함이 크게 느껴지고 온종일 정신이 몽롱하게 됩니다. 매사에 힘이 없고 집중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일상에서 무기력함을 느끼고 스스로가 피로에 누적됐음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축원증은 질병으로 분류되진 않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에 피해가 생긴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상을 방치하면 면역력이 약해져 기억력, 집중력 감퇴, 호흡기 질환에 노출될 위험은 물론 기저질환이 약화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에서 내 몸이 느끼는 피로의 정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를 섭취하고 식단 관리에 신경을 쓰면 피곤함을 떨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가벼운 운동으로 주변 환경과 생체 리듬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다한 카페인 섭취를 삼가하고 주 3회 가벼운 운동으로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축원증을 악화시키는 생활 습관으로는 카페인 과다 섭취와 음주 및 흡연, 취침 전 스마트폰 사용입니다. 일상생활 속 작은 변화를 통해 건강한 9월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만든 오늘의 단비가 가득하길 바라며 여기는 진주보건대학교 JTC 교육방송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주보건대학우 여러분. 9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요즘 주변에서 잘 보이는 날파리에 대해 소개하고 그에 대한 퇴치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한 번쯤 모기같이 생겼지만 모기보다 검고 느린 날벌레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요즘 들어 많이 봤는데요. 그 벌레 때문에 하루에 10마리씩 잡고 있는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체수가 많은 날벌레의 이름이 검은 날개 버섯파리라고 합니다. 이 벌레는 몸집이 다소 작아 방충망을 쉽게 통과한다고 합니다. 특히 흙 속에서 파묻히려는 습성이 있어 흙에 알을 까면 습기가 늘어난 흙 내부에서는 알이 급격히 번식을 하면서 급격하게 개체수가 늘어나 집안을 휘젓고 다닌다고 합니다. 주변에 흙이 많거나 집안에서 식물을 키운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수명은 2주 내외라고 하는데 한번 알을 낳으면 거기서 수백 마리의 알이 부화하여 새끼를 낳아서 그 일을 반복하니까 2주가 짧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이 검은 날개 버섯파리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지 알아봅시다. 제일 먼저는 시중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전기체를 사용하여 잡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뜨거워지는 햇살 아래 건조해지는 상황에 따라서도 알아서 사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식물을 키우면 계속 흙에 물을 줘야 해서 건조해지기란 쉽지 않을 텐데요. 그러면 흙이 건조해질 수 있도록 식물을 적절한 위치에 옮겨주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밀폐를 해주고 미니 비닐하우스를 쳐보는 것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꼬인 곳에 펄펄 끓는 물을 붓는 것입니다. 이미 날아간 것 역시 붙잡지 못하고 어딘가 나은 알을 없앨 수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충망 사이나 문틈 등을 통해 실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파리가 주로 앉거나 출입하는 장소인 방충망, 창문틀, 출입구 부근 벽 등에
가정용 에어졸 또는 기피제를 분사해 놓으면 조금은 예방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검은버섯 파리에 대한 소개와 퇴치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만든 오늘의 단피가 가득하길 바라며 여기는 진주보건대학교 제2GC 교육방송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주보건대 학우 여러분. 9월 29일 목요일입니다. 가을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건강에 유의해야 할 텐데요.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바로 제철 음식을 챙겨 먹는 것입니다. 오늘은 가을 제철 음식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무화과입니다. 클레오파트라도 즐겨 먹었다고 해서 여왕의 과일로 불리는 무화과는 식이섬유인 펙틴이 풍부해 변비 예방에 좋고 픽신이라는 효소가 단백질을 분해해 소화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또한 당지 성분인 포도당과 과당이 들어있어 단맛이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무화과는 쉽게 물러져서 장기 보관이 어려운 식품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생으로 먹는 게 일반적이나 깨끗이 씻어 껍질째 먹거나 샐러드를 만들어 먹어도 좋습니다. 오래 드시고 싶다면 말려서 보관하는 게 좋고 잼으로 만들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화과는 익을수록 촉감이 말랑해지고 당도가 높아집니다. 잘 익을수록 향기가 진하고 열매의 붉은색이 전체적으로 균일해지므로 색깔을 잘 살펴보고 구매해야 합니다. 다음은 배입니다. 가을철이면 사과와 함께 많은 사랑을 받는 과일인 배는 약 9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달고 시원한 맛이 갈증을 해소해주면서 입안을 깔끔하게 해주는데요. 루테올린 성분이 있어 기관지 질환에 도움을 주고 아스파라긴산이 체내 알코올 성분을 해독해 숙취 해소 효과도 있습니다. 배는 껍질이 얇고 매끄러우면서 상처가 없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꼭지 부분이 끈적거리지 않고 육질은 단단하고 싱싱한 것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배를 보관할 때는 신문지나 키친타월로 싸서 지퍼백에 보관하면 수분을 보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전어입니다. 돈을 생각하지 않고 사 먹을 정도로 맛있는 생선이라는 의미로 한자 돈전에 물고기어를 써서 전어라고 부르게 되었다 합니다. 전어는 봄의 산란을 마친 후 살을 찌우기 시작해 특히 가을이면 맛과 영양이 절정에 오른다는 전어는 보통 뼈채로 썰어 회로 먹거나 소금구이로 먹기도 하지만 소금에 절여 젓갈로도 담가 먹기도 합니다. 뼈째 먹는 가을 전어는 칼슘을 다량 섭취할 수 있고 DHA와 EPA 등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 혈액을 맑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을 제철 음식으로 우리 몸을 보양하며 이번 주도 잘 안녕하세요. 진주보건대 학우 여러분. 10월 7일 금요일입니다. 여러분은 10월 9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바로 한글날입니다. 한글날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분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한글을 만든 날만 알고 있고 그저 공휴일로만 알고 계신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한글날이 오기 전 먼저 한글날이 어떤 날인지 정확하게 알고 가기 위해 한글날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글날을 처음 제정한 것은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있던 1926년의 일로 당시는 우리가 일제의 국권을 빼앗기고 억압을 눌려서 위축되어 있던 때라 민족정신을 되살리고 북돋우기 위하여 한글날을 제정하여 기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조선어 연구회 곧 오늘의 한글학회가 음력 9월 29일을 각야날이라고 하고 그날을 서울 식도원에서 처음으로 기념식을 거행한 것이 시초입니다. 이 해는 한글이 반포된 지 8회갑인 480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훈민정음 곧 오늘의 한글을 창제해서 세상에 펴낸 것을 기념하고 우리 글자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한 국경일 1926년에 음력 9월 29일로 지정한 각야날이 1928년 한글날로 개정되었고 광복 후 양력 10월 9일로 확정되었으며 2006년부터 국경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러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고루 이루고 경제적으로도 높은 수준에 이르러 일정한 국제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한글이라는 글자가 있어 동력원이 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글날을 굳게 밀도하여 한글의 창제와 그 우수성을 기리고 그 고마움을 마음에 새기며 한글과 국어의 발전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글날만큼은 한글을 소중히 하고 고마움을 가지고 바르고 고운 말을 써보는 것은 어떠신가요?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만든 오늘의 단비가 가득하길 바라며 여기는 진주보건대학교 제2GC 교육방송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